지금 여러분 앞에 나눠드린 그 신의 입자, 우주 입자 물리학의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2009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서울 사이버대학에서 제가 그때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 그는 LHC라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말로는 대형 입자 충돌기, 뭐 입자 가속기라고 그럴까요? 그게 엄청나게 큰 거를 해서 2008년도에 가동을 했는데 그거를 만들고 그거를 테스트하고 가동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이버대학에서 그 얘기를 좀 와서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강의했던 이게 강의록입니다. 근데 이게 뭐 또 제 자랑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요거 조금만 더 이 내용을 보강하면 물리학 박사 논문으로 인정해 주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70인데 물리학 박사 또 받아 모읍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한 거를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연구라. 그래서 발표할 생각인데, 제가 작년도에 사이버대학에 와서 강의한 같은 원고를 여기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오늘 강의는 사실은 이거를 똑같은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는 록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제목이 현대 우주 물리학과 천부경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고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그 강의의 제목은 먼저 천부경과 현대 우주 입자 물리학입니다. 이 우주 물리학하고 우주 입자 물리학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천부경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주 입자 물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거에 우주 연구라고 그러면은 천문학이다. 별을 쳐다 관측하는 첨성대다. 무슨 망원경이 있어가지고 지상에서 하늘을 망원경으로 조사해본다. 허블 망원경을 띄워서 뭘 한다. 이러한 소위 관측, 천체 관측, 천문학 이런 게 아니고 우주 입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 다른 분야입니다. 이 우주 입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는 1970년 이후에 정립됐습니다. 스티븐 바인버그라고 하는 유태인 그 독일계 학자가 기초 입자 물리학, 그러니까 Elementary Particle Science에서 표준 모델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노벨상을 받게 되고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화학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라는 거 다 배웠지 않습니까? 제일 1번에는 수소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해서 쭉 우라늄 광석이 92번째고, 금이니 은이니 다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소 자리가. 그 원소 주기율표와 마찬가지에 아주 작은 밀입자, 아주 조그만 파티클 입자 세계에서의 말하자면 모델이다. 그것이 원소 주기율표와 비슷한 개념의 스탠다드 모델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주 입자 물리학에서 그 얘기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천부경에 나오는 수리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외국 생활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독일에서 오래 있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제가 또 얘기하다 보면 말버릇처럼 돼가지고 내가 독일에 있었을 때에 이러면 제일 듣기 싫습니다. 여보 당신 그 소리 좀 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독일에 있었을 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외국에다 세금 내고 외국 가서 공부하고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 여자 보면 전부 미스 코리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불러요. 이름 모르는데 야 미스 코리아 이렇게 부르면 돌아다 봅니다. 아니 한국 여자처럼 보이면 다 미스 코리아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외국 나가 있으면 누구나 다 애국심이 돈독해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과 우리나라가 좀 세계 지구촌에서 잘 돼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 거를 가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외국 나가면 더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나서 우리나라에 뭐 좋은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제 뒷조사를 좀 하실 분이 있으시면 김정양이라는 이름을 뭐 다음도 있고 네이버도 있는데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면 저 음악가 김정양이가 나오는데 저도 지휘라고 음악을 하니까 혼동돼가지고 그 김정양이 작곡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음악가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제 이름 똑같은 이름이 몇 도 있는데 그 중에 그 안호상 박사님을 찾아가서 면회하고 제가 안호상 박사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다 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또 있어요.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서두에 제 강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히틀러가 나치 때 뭐 절대 정권을 가지고 유럽을 다 통일했으니까 그 옛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그냥 마구 파서 꺼내서 다 독일 제국으로 가져갔어요. 그것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아수르바니팔이라는 그 아시리아의 임금님이 있었는데 아마 4대인가 그런데 수메르 왕조가 있고 난 뒤에 아시리아 왕조가 시작되어서 한 4대 임금님인데 그 나라에서는 세종대왕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학문과 예술을 숭상했는데 그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라이브러리를 도서관을 궁에다 세웠는데 그때는 이 페이퍼 종이 사용하는 때가 아니다 보니까 점토판에다 전부 다 해서 이 판때기에다가 서령 문자로 파서 한 것이 2만 장을 한 것이 그 땅 속에서 나왔어요. 이거를 히틀러가 사람 시켜서 2만 장을 다 가져다가 하나도 안 깨지고 가져다가 베를린 박물관에다가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서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면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저는 공부하는 머리밖에 없는데 제일 돈을 쉽게 만드는 건 지휘한다 그러면 돈 줘요. 그래서 자꾸 지휘한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음악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먹고 살려니까 자꾸 지휘를 해야 지휘하면 돈 줘요. 그 다음에는 연구소 가서 내가 뭐 연구하겠다 그러면 또 연구비 탑니다. 이래서 이제 연구소에 가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그 점토판 연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서령 문자 당신이 판독해야 된다. 그거 공부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그 아시리아 때 그 서령 문자를 공부하다가 머리가 뭐 50이 넘어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포기를 하고. 그때 거기서 그 어설픈 쐐기 서령 문자나마 그 점토판에서 발견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수르바니팔이라는 그 임금님이 직접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록한 게 아니라 얘기한 거를 기록하라고 그랬겠지. 그랬는데 그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임금님이 이게 몹시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지금 이 강의록보다 중요한 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누구에게 기록을 시켰다. 그래서 궁중 역사의 기록이 남은 게 그 서령 문자로 있는데 그 수메르 왕조의 제일 마지막 임금님이 둥기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지역의 이름이 깁니다. 함무라비, 뭐 느부갓네살, 뭐 그거 다 그 메소포타미아 이름이에요. 아수르바니파르, 뭐 이렇게 이름이 긴데 두 자입니다. 둥기라는 수메르의 마지막 왕이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왔다.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외부에서 와가지고 지구라시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법도 가르치고 그때 이미 우주의 지금 태양계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센트럴 파이어가 있고 0에서부터 9번까지 남바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0이 태양이고 1, 2, 3, 4, 5, 6, 7, 8, 9 그것이 수성, 금성, 수금지화, 목토천의 명왕성까지 하게 되면 9 아닙니까? 그 센트럴 파이어에서 그 9개의 별이 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천문학을 가르치고 집 짓는 법, 태양력, 무슨 수학 이런 걸 다 가르친 당대 엘리트들이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본 고향으로 지금 돌아갈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 둥기왕이 데리고 떠났다. 약 1000여 명 된다, 이게. 그 1000여 명이 전부 학자들이고 기술자들이고 그랬다. 그분네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생겼다. 머리는 까맣고 키는 작은데 얼굴에 비해서 눈이 크다. 근데 그 눈이 굉장히 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떠나서 북동쪽으로 향해서 갔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 연대로 따지면 지금까지 전해오는 무슨 연대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 전이다. 이렇게 한 거를 지금 그레고리안 우리 달력으로 서기 몇 년으로 계산하면 BC 2331년입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2010년에다가 2333을 더하면 단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2333년보다 2년 더 일찍 떠났다. 그 기록이. 그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안호상 박사님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박사님 뭐냐면 그거 둥기가 단군이다 말이야. 그 메소포타미아 발음이 그렇게 미스메. 그래가지고 그분네들이 다 바이칼 호수 쪽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다스렸던 배달국을 이룩하고 다 했다. 그것이 실제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역사 기록에 우리 단군 왕조에 대한 단군 다이너스티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무슨 기록이 있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기록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을 따지면 뭐 BC 한 9000년 되는 거 아닙니까? BC 2330 몇 년이 아니고 9000한 BC 9200년경에 기록됐다고 전해오는 거 아닙니까? 이 천부경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주 입자 물리학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천부경에 대한 그 해석은 뭐 구구하고 수백 명이 인터넷에 강의하고 남자분 여자분 뭐 천부경에 대해서 해설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같은 내용을 오늘 반복하려는 게 아니고 또 뭐 한문에 대해서 제가 또 외국 나가 살면서 한문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일시무시일이 어떠고 이런 한문을 문자풀이를 하는 것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 얘기는 시간 관계에서 할 필요 없고 다만 그 천부경에 기록된 내용이 오늘날 1970년대 이후에 새로 등장된 20세기 학문입니다. 이것이 우주 입자 물리학과 어떤 연계성이 있으며 그 천부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론이 됐고 그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난 뒤에 이 현대 입자 물리학에서 뭐를 지금 이 유럽 사람들이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동영상을 제가 2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은 그 스위스에서 그 입자 충돌기 만든 LHC 만든 데서 절대로 내놓지 않는 거예요. 내놓지 않는 것이고,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카이스트나 무슨 연구소에서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주길 잘했어요. 그러니까 국학원에다가 내놓을 수 있게 되지 않았어요? 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 자료를 약 한 80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중에 오늘 2편을 하겠는데 그게 약 10분씩 되는 거 2편이면 20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8시 10분경에 마치고 20분 동안 동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천부경 얘기를 하기 전에 우주 입자 물리학에서 지금 문제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주의 기원과 우주가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다 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알아낸 결과 우리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했다. 빅뱅, 대폭발이죠. 빅뱅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천부경에 있는 일시, 무, 시1이다. 그것이 하나가 시작됐는데 그 시작된 하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종무종일이다. 끝이는 하나가 또 끝나는데 그 끝나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런 말 있죠? 그 두 문장 사이에 뭐 아주 신비스러운 무한한 뜻을 담은 수리 철학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천부경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시작됐다 그러면 일시라 그러면 뭐가 시작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작된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시작이 뭡니까? 운동입니다. 가만히 있는 건 시작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시가 하나가 시작됐다는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된 운동이 왜 그럼 없는 것이냐? 있다 없다 하는 얘기를 내가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있다 없다 하는 얘기를 제일 평생 머리 빠지게 연구한 사람이 독일의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예요. 그 사람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평생 생각했는데 뭐 그거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옛날 하이데거보다 더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의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하이데거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이데거는 Sein und Zeit이다. 존재하는 것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시간과 관련되지 않은 존재가 없다. 이게 벌써 뭐가 있다 그러면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이 스톱하는 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이코르 시간 개념이다. 이게 뭔데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의 생각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뭐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인식 못하는 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독일에 있었을 때 딸년 둘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놈들이 아버지한테 밤낮 혼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결혼해서 다 잘 삽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뭐 오케스트라 지휘한다, 뭐 국악원에 강의한다, 또 오늘 이런 강의한다 자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답은 뭐 편지도 안 오고 메일도 안 와요. 그런데 그래도 이 영감에 관심이 있는 건 마누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지들끼리 뭐 싸이월드인가 거기에 뭐 미니 홈페이지 있어요.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로그인을 안 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쓸 수는 없어요. 내가 들어가 보면 우리 마누라가 야 아버지가 한국 나가셨다는데 뭔 연락들 없냐. 그러면 첫째 딸이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아버지가 연락이 없다는 거 그거 건강하신 겁니다. 뭐 병원에 입원했다 어쩌다 소식이 있으면 나쁜 거고 아무 소식 없는 건 아버지가 부지런히 뭐 뛰고 뭘 연구하고 가만 계시지 않는 분이니까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둘째 딸은 그 아버지가 연락이 와도 곤란합니다 이거야. 그 왜 곤란하냐 그러면 우리 독일에서 세 여자가 오손도손 비둘기처럼 사는데 아버지가 나타나면 이거야 독수리가 한 마리 내려와 앉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연락 오면
오시오 안 할 수 없지 않소. 그러면 우리 비둘기 3마리가 벌벌 떨어야 됩니다. 독수리 1마리 내려앉으니까. 이렇게 또 뭐 메일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걔네들에겐 아버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존재의 문제예요. 있냐 없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있어요. 그 일부가 있어요. 근데 이 일부가 있는데 부일은 무다. 하나로 존재하는 아버지는 없는 것이다. 그거 성립됩니다. 이 천부경의 말. 왜냐? 인식이 안 되니까. 걔네들에게 아버지로서 인식이 안 되니까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있겠네. 그거나 마찬가지로. 하나가 움직여서 시작을 했다는데 그게 우리에게 인식 범위를 벗어나면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지? 근데 그 설명을 할게요. 움직였는데 어떻게 움직였느냐? 움직이면 속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속도. 그 초속이 지금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플랭크 타임이라고 양자 물리학에서 나오는 시간 개념인데 이것이 움직이는 게 어떤 시간 단위로 움직이는 거 하니 1초가 있는데 10의 43승 그러니까 공이 43개 붙었어요. 그런 것뿐의 1초입니다. 그러한 이건 찰나 중에도 찰나고 뭐 찰나가 또 많이 모여 그러니까 이러한 짧은 시간에 움직이는 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 그 움직임이 없는 거라고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그래서 일시 하나가 시작됐는데 그 시작된 소위 시일이라는 건 우리에게는 없는 거다. 이런 뜻이요. 있긴 있어요. 있는데 우리에게 감지가 안 되고 인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우주 R이라는 것이 이제 뭐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플랭크 타임에 10의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43승초 이러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팽창입니다. 팽창. 우주가 조그만 아래에서 팽창하는 속도예요. 그게. 그 속도로 팽창한 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주 입자 물리학에서. 그 엄청난 속도로 팽창이 시작됐어요. 무에서 없는 데서. 그 시작된 걸 우리가 그걸 감지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 그날 온도가 그렇게 빅뱅이 터졌을 때 온도가 또 몇 도였는고 하니까 태양 중심 온도의 10만 배입니다. 에? 그럼 태양의 중심 온도가 몇 도인 거니? 1500만 도예요. 에? 1500만 도면 15하고 공이 6개 있는 거 아닙니까? 공이 6개 있대요. 그 다음에 10만 배니까 또 5개를 플러스해야 될 거네. 공이 11개 붙었고 앞에 15입니다. 에? 이거는 섭씨로 따지면 1조 5천억 도입니다. 섭씨. 그거 우리가 감지가 되겠어요? 그렇게 높은 온도가? 히로시마의 원폭이 터졌을 때 지표에 도달한 온도가 8,000도라 이거야. 그럼 웬만한 금속이나 돌멩이는 2,000도 이상 되면 다 녹잖아요? 2,000도 이하에서 녹습니다. 그 용해점이. 그런데 8,000도면은 증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뭐 건물이고 뭐고 그대로 수증기도 아니에요. 그냥 기체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것도 우리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8,000도라는 온도도 우리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1조 5천억 도 섭씨 그거 우리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온도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야. 있긴 있는데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시, 무, 시일 요 5글자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빅뱅이 터졌을 때 뭐가 시작됐어요. 시작된 게 분명한데 우리에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신의 입자 내 강의로 조금 비춰주시면 거기에 그림들이 나와요. 우선 이제 그림만 봅시다. 그림이 나오는데 그 동그란 거 제일 먼저 요게 뭐냐 그러면요. 빅뱅이 터져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그렇게 그 10의 43승분의 1초라는 스피드로 막 팽창하고 일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3분 걸렸습니다. 3분. 3분 동안에 다 창조됐어요. 이거 창세기에 있는 거 뭐 6일 동안에 뭐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3분 동안에 다 끝났어요.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또 우스갯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암호를 합시다. 뭐냐면 내가 진지하게 강의하다가 쓰는 단어를 쓰면 이게 곁길로 나간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본 강의 말고 곁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게 굉장한 스피드로 해서 3분 동안에 다 끝났는데 내가 이런 강의를 스위스와 독일에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또 제가 자랑이 아니라 독일어는 독일 사람만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제통화로 전화를 얘기하는데 우리말을 얘기하더라도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한 번만 다시 말해 주시오. 우리말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독일어로는 그런 게 없어요. 냈다 하면 저쪽에서 야볼 다 알아들었어요. 다시 말하라 그거 없습니다. 이렇게 유창한 독일어를 하자도 이렇게 강의해요 하면 강의 끝난 다음에 똑같이 하는 말이 야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냐. 그래서 김정일이 있는 그 지금 연변 약산이라는데 정주 거기서 태어났다. 거기 지금 원자로 하는. 그러면 뭐 물어봐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당신 태어났는데 좀 어제 기록을 남기든가 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님보다 훌륭한 거지. 내가 태어난 자리를 막 가서 기록을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네들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거 창세기에 있지 않느냐. 기독교가 국교니까 어떻게 배웠냐. 그러니까 뭐 첫날은 빛이 있으라고 둘째 날은 뭐 땅과 물이 나뉘라 뭐 한참 얘기해가지고 뭐 닷새 동안에 다 창조하고 6일만 6번째는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루 쉬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이야. 그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다 이거야. 하루 만에 다 창조했다 이거지. 다 창조하고 그 다음에 닷새 동안 6일 동안에 하루 만에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닷새 걸려서 창조한 건 한반도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안 가봐서 그렇지 한번 가봐라. 이게 한국에 우리나라 가봐라. 여기 유럽의 알프스에 뭐 몽블랑이 근사하다 그러는데 그건 올라가면 눈만 있어요. 하얀 겁니다. 그 몽블랑보다 아름다운 게 우리 국학원 원장님 장영주 원장님 머리예요.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몽블랑의 머리가 하얗면 뭐해요? 원장님처럼 하얘야 근사한 거지. 그거 하나도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산에는 돌멩이들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돌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 아팠어요. 이 산에다 요 돌 올려놓고 마음에 안 들면 내려놓고 다른 거 올려놓고 뭐 이랬는데 그거 하느라고 닷새 걸렸다고. 그리고 금강산에 한번 가봐라 말이야. 그 금강산이라는 건 그건 하나님이 그것만 창조하시고 피곤해서 제7일날 쉬셔야 돼. 이거 방법이 없었다 이거. 그러니까 내 얘기를 농담으로 듣지 않고 시리어스하게 들어가지고 와서 이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동독에서 공부한 사람이 해서 금강산을 구경하고 온 친구였어요. 야, 네 말이 맞았다. 내가 가보니까 말이야 그 하나님 피곤해서 이 7일 만에 쉬셨겠다. 그 금강산이 그때 내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가 막힌 노력을 들여서 창조한 그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또 별도로 창조했다. 너네들은 도저히 내 머리를 못 따라와. 우리는 별도로 창조됐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선민사상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된 뒤에 택했다 하는 이론이고 우리는 창조할 때 선택받았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창조 때 선택받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무슨 얘기를 내가 하느냐. 응? 여기 뭐 내가 여기 종이를 하나 뜯어서요. 이 종이를 가지고 한반도가 미국보다 크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큰 게 무슨 소리냐 그래. 그래서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구겨서 이게 한반도라 이거야. 우리가 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면
땅 면적을 잴 때 오르락내리락 걸 다 재야 될 거 아니야. 미국은 평평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쫙 풀으면 미국 땅만 한 거예요. 안 그럽니까? 우리 한반도가 미국 땅보다 넓다 이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측량을 하면 오르락내리락 다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냥 바운더리만 해서 뭐 22만 평방킬로미터 그거 곤란하다고. 그거야 오르락내리락 우리 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계산해서 펴놓으면 미국 대륙만큼 큰 거예요. 이런 얘기를 독일 애들에게 하면 저를 자꾸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면 진짜 달리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자꾸 쳐다봐라 이거야. 쳐다볼수록 창조할 때부터 선택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이 독일에서는요, 내가 교주쯤 됐어요. 완전히 미끼로 작정한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 중에 젊은 여자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오늘 좀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이 강의 본문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여기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이다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말하자면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 아닙니까? 우주의 백그라운드의 배경 복사라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올려가지고 태극기 비슷하게 나온 걸 하나 타원형 거 찾아보세요. 그거 조금 더 지나가지고 또 지나서 요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도처에서 동그란 데서 막 메시지가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인플레이션에서 3분 동안에 다 창조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40만 년이 갔어요. 아무것도 발전되지 않고 40만 년이 됐대요. 3분 뒤서부터 40만 년 동안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 우주가 지금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빛이 전체 우리가 137억 년인데 거기서 40만 년 경과한 빛이 지금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아까 봤던 이 사이클로 배경 복사가 오는 게 그겁니다. 40만 년 된 우주에서 발산하는 무슨 파장이 지금 우리에게 도착한 거예요. 즉 137억 년 마이너스 40만 년이죠. 그런 세월에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코베 위성이라고 미국에서 나사에서 위성 코베라는 건 뭐냐 하면은 코스모스 CO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B, 백그라운드 익스플로러. 그래서 코베입니다. 코스모스 백그라운드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배경을 갖다가 조사하는 익스플로러 하는 위성을 올렸어요. 코베 위성. 그래가지고 조사한 게 이게 뭐냐면 이 열이 남아있어요. 그때 빅뱅 해가지고 40만 년 동안 이제 아까 인플레이션에서 그 빠른 템포로 해가지고 3분 동안에 스톱 해서 그때서부터 40만 년이 그냥 지나갔지. 그러면 남은 게 열 파장과 그런 겁니다. 그 온도가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 중심 온도의 10만 배나 되는 높은 1조 5천억 도에서부터 하강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하강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파장을 타고 도착했는데 이게 빨간 데가 온도가 높은 데고 이 푸른 데가 온도가 낮은 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태극 아닙니까? 태극. 네? 그냥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태극이라는 게 실제 과학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것이 40만 년 된 우주입니다. 그래서 그 40만 년 된 우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를 조사하면은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 하는 것도 알아냈어요. 얼마나 넓으냐. 엄청나게 넓습니다. 근데 거기에 구성 요소가 컴포지션이 그 다음에 컴포지션 있어요.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거 좀 다 올리면 나중에 나옵니다. 요거 내기는 다음에 구성 요소가 요겁니다. Composition of the Cosmos가 우리가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다. 밤하늘에 별이 많은데 우리 천부 교화인에도 있어요.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다 4%밖에 안 됩니다. 4%. 전체에 별로서 존재하는 것이 4%예요. 그 다음에는 암흑의 물질인데 물질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모르겠는 거. 더듬어도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 그것이 20 몇 %입니다. 이게 다크메탈하는 게 여기 30%라고 돼 있죠. 그거하고 저기 위에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거 합해서 4% 하면 34% 정도. 뭐 34%, 35%. 그리고 나머지 다크 에너지가 65%예요. 우주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65%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에너지예요. 다크 에너지고. 다크 매터는 암흑의 물질은 30%.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저게 별이다 은하계다 하는 건 전체 4% 내지 5%입니다. 그럼 이 우주가 얼마나 넓겠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일종무종일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모든 우주의 컴포지션이 언젠가는 또 끝날 거 아닙니까? 그 끝나는 것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굉장한 시차가 나고 너무나 공간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끝나는 프로세스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천부경에서 제일 첫 번에 말하는 거와 마지막에 말하는 거에 우주 입자 물리학에서 밝혀낸 그 해석입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스탠다드 모델 그 독일어로 된 거 요건데 자 그러면 기초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을 내가 설명하겠는데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일시 무시일 그리고 중간에 뭐 다 있는 거를 생략하고 마지막에 일종 무종일 이게 아까 내가 설명한 플랭크 타임으로 10의 43승분의 1초 만에 무슨 시작이 돼가지고 팽창했다는 거 아닙니까? 템퍼러처는 태양의 중심 온도의 10만 배니까 섭씨 1조 5천억 도예요. 그런 높은 온도에서 하강하기 시작했는데 그 높은 온도에서 3분 만에 다 형성됐습니다. 3분 만에 형성된 게 무엇이냐 그러면 그때 물질이 두 가지 있었어요. 수소가 75%가 있었고 수소 원자가 그 다음에 헬리움 원자가 25% 존재했습니다. 그 퍼스트 3미니트에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플랭크 타임에 저렇게 빠른 속도로 진전돼 가지고 3분 만에 형성된 것은 두 가지 물질의 요소입니다. 하나는 수소, 하나는 헬리움인데 수소가 75%고 헬리움이 25%, 3대 1입니다. 이것도 1과 3이라는 거 천부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3대 1이에요. 그렇게 돼 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일석삼극 무진돈이다. 근데 하나가 짜게졌다 그거 아닙니까? 나뉘어졌다 이게 세 개의 극으로. 이게 뭐 이 천부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뭐 하늘의 극, 천극이고 지극이고 인극이고 뭐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러한 천부경의 해석이 아니라 과학적인 우주 물리학적으로 지금 설명하는데 그 하나가 짜게져서 여기 아래에 있는 요거 조금만 더 올려봐요. 아래에 있는 여기 스탠다드 모델인데 설명하는데 쿼크가 있어요. 쿼크라는 게 제일 지금까지 작은 그 미리자입니다. 제일 작은 파티클. 그게 세 가지씩 6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천부경에 큰 대자 쓰고 3이 합하여 6을 이뤘다. 그 말 있잖아요. 대3 합해서 6이다. 이게 지금 쿼크가 3개씩 이렇게 해서 6개가 있고 아래 렙톤이라는 건 또 뭐냐 하면 쿼크보다 더 질량이 가볍고 작은 겁니다. 쿼크는 그것도 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게 쿼크라고 하는데 쿼크보다 더 작은 것이 중성미자라는 겁니다. 중성미자. 그래가지고 이 중성미자라는 거를 연구를 하면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느냐? 여기 앉아서 이거 노트북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아주 원시 시대입니다. 원시인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 그러면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 사물이 뭐 눈을 통해서 머리로 들어갔지 않았어요. 그게 또 눈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렌즈 중에 우리 눈알처럼 선명한 렌즈가 없어요. 왜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고 그걸로 쏘냐고. 저거 뿌연 겁니다. 내 눈에서 직접 쏴.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 영상이 다 뇌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뇌 페이지를 올려라. 그 중에서 뭐 한 부분을 조금 더 올려라. 뭐 이런데 내가 머릿속에서 필요한 것만 딱 눈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참,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거, 뭐, 이렇게 하면 위에 거, 내가 마음대로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자유자재로 스크린에 내 눈이 이게 영상입니다. 그게 돼요. 내가 믿으시라고. 여러분, 안 믿어요? 예수는 안 믿어도 돼. 이 김정이 안 믿으라고. 이게 독일서부터 내가 교주입니다. 근데 믿으시라고. 이게 한 5, 6년 되면 그런 세상 됩니다. 아시겠지? 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대로 동영상을 우리 눈을 통해서 영상할 수 있어요. 스크린 앞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자, 그래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이거 벌써 강의 끝날 시간이 다 되고 동영상 돌려야 될 시간 되죠? 지금 15분 아직 남았어요? 그러면 나는 플랭크 타임으로 강의하면 됩니다. 아주 10에 43승분의 1초 스피드로 하면 되니까 15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러면 그 헬리움하고 헬리움 25%, 그 다음에 수소가 75% 물질이 있어가지고 40만 년을 그냥 있은 겁니다. 아무것도 안 생기고 있었어요. 있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온도가 자꾸 하강하면은 이놈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들이 자꾸 서로 붙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붙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 만나서 뜨겁게 달아올릴 때는 그게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온도가 자꾸 내려가야 그 다음엔 결혼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너무 달아오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온도가 높을 때 모든 물질들이 가만히 있다가 온도가 하강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만나기를 시작했는데, 우선 헬리움이 둘이 만났어요. 헬리움 둘이 만나니까 이게 베릴리움이 됐어요. 베릴리움. 베릴리움에다가 헬리움이 또 하나가 만나게 되면 탄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 조금 더 올려보세요. 올리면 요겁니다. 수소 원자가 두 개가 만나서 헬리움이 되죠. 그 다음에 헬리움 원자가 두 개 만나면 베릴리움이 됩니다. 그러면 베릴리움은 수소 원자 4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릴리움에다가 또 헬리움이 또 하나 가붙으면 탄소가 됩니다. 탄소가 되면은 탄소는 수소 원자 6개입니다. 이게 대삼합육입니다. 아시겠지? 6개가 된 것이, 제가 여기다가 판서할 시간이 없어요. 플랭크 타임으로 해야 되니까. 뭐냐 하면은요, 1, 2, 3, 4, 5, 6, 7, 8, 9 해서 하면은 홀수가 1000 아닙니까? 잘 아시죠? 그리고 짝수가 지예요. 그래서 1이 1000이고 지가 2고 3이 1000이고 또 4가 지고 이래 하면 8궤가 있으면요, 8궤는 0에서부터 7까지입니다. 그렇죠? 7이 제일 높은 수예요. 그거는 이거 짝대기 3개가 7입니다. 끊어진 거 3개는 제로고, 그래가지고 위에 하나 있고 양 하나 있고 2개 있으면 그 1이고, 이렇게 해서 0에서부터 7까지 가는데, 7이 말하자면 하늘의 숫자고 그 하나 앞에 있는 6이라는 것이 주역에서 8궤를 한 단위로 볼 때 땅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 제일 큰 거예요. 6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천부경이 81개의 문자로 되었는데 40개씩 나누면 가운데 하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80이라니? 그러면 41번째에 있는 게 숫자가 6입니다. 6이에요.
그러면 6이라는 거 앞에 있는 이야기와 6이라는 거 뒤에 있는 이야기가 이게 다 뭐냐 하면 6이 센터예요. 이게 땅의 제일 큰 숫자입니다. 그게 탄소예요. 탄소. 탄소가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우리 DNA와 모든 것이 물질이 바이오에 해당하는 매티리얼이 탄소예요. 탄소가 있어야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은 1이고 천은 1이고 지는 2고 이는 3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 3이 돼가지고 인이 되려면 생명체가 되려면 그게 탄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탄소에서부터. 그러니까 탄소가 유기물, 무기물에서 그 바운더리예요. 무기체가 이제 유기체로 될 수 있는 그게 탄소인데 그게 수소 원자가 6개 모인 겁니다. 아시겠지? 그 다음에 탄소에다 또 헬륨이 또 붙어요. 그러게 되면 산소가 됩니다. 자꾸 헬륨이 붙으면 물질이 돼요. 금이니 은도 마찬가지예요. 금속 원소도 계속해서 헬륨이 자꾸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뭘 만들었다 그 말씀 거짓말이에요. 땅 안 만들었어요. 땅은 저절로 나왔어요. 찰스 다윈처럼. 하나님은 뭐만 만드셨냐면 수소하고 헬륨만 만드셨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 비밀을 여러분 설명하는데 내가 독일에서 교주예요. 그러면 그 75% 수소와 25% 헬륨이라는 것이 소위 디바인 룰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게 돼 있어요. 물이 75%고 물이 아닌 게 2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75% 수분이 줄어들면 병나게 돼 있어요. 지구도 물이 75%고 땅이 25%가 원래 이게 디바인 룰이에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뭐 자꾸만 북극에 얼음이 녹고 그러니까 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물이 79%고 육지가 21%니까 이게 언밸런스 되니까 막 그냥 재난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시 물을 75%로 하고 육지를 25%로 하면 재난이 안 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다 천부경 안에 1대3이라는 그 비율이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시간을 잡고 가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여기 그 대삼합 육생 7, 8, 9 이 내용에 대한 천부경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으니까 나는 과학적인 얘기로서 요거다. 바로 탄소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수소 원자 6개가 모임으로써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근간이 이룩되었다. 이게 여기서부터 천지인으로 넘어가는 바운더리다. 이래서 천부경의 가운데 자리에 6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천부경 안에 숫자들을 전부 더하게 되면 99입니다. 그러면 천부경이라는 게 천부가 99예요. 천도 9이고 부도 9입니다. 그래서 99, 80이라니. 그러면 이 천부경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이것이 수리 철학의 지금 입자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970년 이후로. 근데 우리는 BC 9200년에 알았던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스티븐 와인버그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준대도 안 받습니다. 노벨상 준대도. 왜? 그 한심한 녀석이 1970년도에 알아가지고 노벨상 탔다는데 나는 BC 9200년에 그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벨상 그건 사양해야 됩니다. 그 뭐 노벨상 받겠다고 노력하겠어요. 뭐 어떤 분은 내가 금년에 노벨상 받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신문기자들 불러놓고 막 했는데 발표하는데 이름이 안 났어요. 내년에 또 봅시다. 뭐 이렇게 노벨상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단군 할아버지의 밑에 보면 노벨처럼 나쁜 놈이 없어요.
그 다이너마이트 만들어가지고 온통 지금 뭐 저 전쟁하고 파괴하는 거 그 노벨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TNT가 그거. 그 노벨이 발명한 거예요, TNT가. 그 지가 속상하니까 뭐 노벨 평화상이라 그러는데 그거 말고 할 거예요. 그게 됩니까? 인간은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요 평화상 필요 없어요. 암만 평화상 줘도 받으면서도 계속 폭탄 터뜨리잖아요. 또 폭탄 터뜨리는 놈에게 또 평화상을 줘. 그걸 받으려고 봅니까? 여러분들 내게 대해서 박수를 치는 거 보니까 제가 교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 좀 다시 올리시면 여기 지금 탄소라는 이제 얘기 탄소를 안에 내부 구조를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성자라는 게 있고 중성자라는 게 있어요. 그 양성자 프로톤이 너무 올리지 말고 내가 눈으로 아무래도 이게 영사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 빨간 거로 십자가 거 있는 게 저거는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전하를 띄고 거기에 파란 거로 되어 있는 거는 중성자입니다. 근데 중성자와 양성자 안에 다 쿼크가 3개씩 들었어요. 대삼합입니다. 이게 셋이 들었어요. 그 왜 셋이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셋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쿼크가 밑으로 내려다보는 밑에만 내려다보는 쿼크가 2개 있고 위를 올려다보는 쿼크가 업 쿼크가 하나 있고 다운 쿼크가 2개 있으면 그건 중성자입니다. 반대로 업 쿼크가 2개 있고 다운 쿼크가 하나 있으면 그건 양성자예요. 그래가지고 중성자 6개와 양성자 6개가 핵을 이루고 있는 게 탄소입니다. 그 주변에는 전자가 6개가 돌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지금 천부경의 가운데에 자리한 6이라는 그거를 말하자면 설명하자면 탄소입니다. 탄소. 그 6에 대한 그 숫자 심볼로. 이것이 온 우주 만물에서 매우 중요한 원소입니다. 생명체가 있으려면 화성에 메탄가스가 나온다 그러면 무슨 미생물이 탄소를 갖다 흡수해가지고 배설하니까 메탄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를 미생물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라고 하는 원소는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요소예요. 이것이 있어야 인간 세상에 전부 돼서 앞으로 탄소 시대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저탄소 얘기하고 그런데 탄소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걸 많은 탄소를 치료할 줄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여기 뭐가 천부경에 있는가 그 하나만 내가 천부경으로 결론을 내야 되겠으니까 운 3, 4 3과 4를 움직여서 그거 아닙니까? 5와 7의 고리를 만들었다. 성, 환, 5, 7 그런 말 있죠. 그게 뭐냐면요. 아까 다시 한번 내려가지고 그 아까 스탠다드 모델을 다시 한번 내려봐요. 여기 스탠다드 모델. 여기에 제일 오른쪽에 보손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손. 감마 보손, Z 보손, W 보손, G 보손. 이 보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입자가 아니에요. 그 4개 아닙니까? 4개. 그 다음에 입자는 파티클은 3개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개씩. 그러면 셋과 넷을 운영해서 셋과 넷을 잘 사용해서 그걸 운영해서 5와 6의 고리를 만들었다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우주 입자 물리학에서 쿼크니 밑에 있는 렙토닌이 이런 셋씩 되어 있는 이 입자들을 거기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그 입자들을 옆에 있는 에너지가 4가지 에너지가 작동해가지고 오행을 만들었다. 그거 아닙니까? 오행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7이라는 것도 우주에 무슨 엘리멘트가 7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는 5행이고 우주어디에는 7행입니다. 이거를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3과 4가 잘 운영해서
3이라는 건 입자, 매테리얼, 4라는 건 에너지. 이게 잘 해가지고 5행과 7행이 생겼다. 이것도 우주 입자 물리학에서 지금 스티븐 바인버그가 입증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거 가지고 노벨상 받았다는데 천부경에 이 사람 노벨상 쓴 건 뭐 몇백 페이지일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뭐 퍼스트 3미니트라는 책이 600페이지예요. 영어로 쓴 거. 어? 이제 막이저 플랭크 타임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수백 페이지로 써가지고 그 어려워서 남이 읽지도 못하는 거. 그걸 노벨상을 줬습니다. 81자로 만들어 놓은 BC 9200년에 된 거는 노벨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노벨상을 그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노벨상 개념보다 앞선 물리학 개념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물리학자들에게 노벨상을 준다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상층에 있는 것이 우리 천부경에 있는 우주 입자 물리학이다 하는 이야기로서 제 강의의 결론을 냅니다.